이틀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앞으로 3에서 8cm가 더 오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광주는 지난해보다 자동차 관련 예산 등에서 6%가 늘었고 전남은 남해안철도 건설 등 11%가 늘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비용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의혹이 있다며 유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1부 리그 승격을 앞두고 내일 경남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처럼 서복이 쌓이는 눈은 창밖으로 볼 땐 참 보기 좋은데 밖으로 나가보면 참 불편하죠. 눈이 한동안 계속 내린다고 하니까 불편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새하얀 눈꽃으로 뒤덮인 무등산. 겨울왕국에 들어선 듯 아름다운 전경에 하루 종일 등산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올겨울 처음 만난 눈세상. 마음은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바닥이 눈이 안 쌓였다는 거. 바닥까지 좀 넘쳐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지만 이틀째 이어진 눈에 시민들 잠본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눈에 털모자를 눌러쓰고 쟁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들. 정류장에선 버스가 안 와 발을 동동 구릅니다. 거북이 걸음으로 도착한 버스는 이미 사람이 꽉 차 탈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요. 이번 눈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과 따뜻한 서해안 공기가 만나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정체되면서 일주일간 눈이 반복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서해안 및 일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더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겠으며 내일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눈은 내일까지 3에서 8cm 더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겠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쯤 나주시 문평면 나주-YC 인근 도로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퇴근길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엔 불편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눈과 추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위가 몰고 온 시장의 훈풍, 조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이어 너트를 빼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눈까지 쏟아지면서 타이어 가게마다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겨울 준비는 해야 되는데 막상 날이 따뜻하니까 그게 잘 안 되다가 이제 눈이 오니까는 급하게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밀려드는 손님들. 잠시 쉬는 것은커녕 점심도 걸렸지만 좀처럼 일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 할 정도니까요. 계속해서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도 눈과 한파가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두툼한 의류를 비롯한 방한용품, 난방용품 매장은 본격화된 겨울 추위가 늦게나마 효자 노릇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체감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오늘 좀 눈도 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여성 아우터 중심으로 많이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황의 장기화와 따뜻한 날씨라는 이중고 속에 소비 부진에 허덕이던 유통업계. 차가워진 날씨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시장에 겨울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의 내년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1,0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가율로는 6%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대의 조직에는 지난달에 내년도 예산으로 광주시에 691억 원의 시비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주겠다고 한 시비는 492억 원, 200억가량이 적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시비를 국비에서 다소나마 만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도 유대의 국비가 국회에서 130억 원 추가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운영비를 포함해 모두 22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가 추가되거나 증액되면서 광주시는 최종적으로 375억 원의 국비를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가 모두 1조 6,58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936억 원, 비율로는 6% 늘어난 금액입니다. 광주시 역점 사업으로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195억 원,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준비에 470억이 반영됐습니다. 민선 6기 공약 사업으로는 광주 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10억 원, 치과용 소재 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에 12억 원, CT연구소 독립청사 신축에 8억 원 등의 국비가 반영돼 더불어 사는 광주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광주는 자동차 산업, 전남은 해양 관광 사업이 역점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서 광주는 클린 디젤 부품 산업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밸리로 육성하고 KTX 개통과 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문화 중심 도시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은 섬과 해안선, 갯벌 등의 자원을 활용해서 서남해안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특화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목포 부산 간 경전선 폐지 방침이 보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전선 폐지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을 고려해서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코레일의 노선 폐지 방침을 일단 보류시켰고 노선이 없어지면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한 시민단체가 박광태 전 광주시장과 유대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회가 1년도 안 남았는데 파장이 클 걸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 2013년 유대회 유치활동비 분석을 토대로 유치활동에 뛰어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과 김윤석 유대회 조직위원장, 회계 담당 공무원들에다 필수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등 국내외 인사들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밝은 세상 측은 유대회 유치 지원 활동비로 지출된 시 보조금 10억여 원 가운데 8억 5천여만 원이 증빙 자료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후원금들은 더 어떻게 썼겠는가라고 하는 건 정말 좀 끔찍한 문제가 있다. 이건 수사로 전체 돈을 다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환전을 했다는 해외 활동비 3억 3천여만 원 역시 증빙 영수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유치 관련 인사들이 검찰에 고발됐다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입국해서 축하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하고 모든 경기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검찰이 국제대회 유치 활동비를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될지 7개월 후 팡파레를 울려야 할 광주 유대회가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대망의 1부 리그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될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2부 리그로 강등된 지 2년. 무관심과 서름의 시간을 뒤로하고 광주FC가 마지막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격이냐 탈락이냐를 놓고 치러질 경남FC와의 2차례 남은 혈투. 열성 팬들의 성원을 생각해서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승부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선수들이 다 같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해준 거는 다 시민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 역시 밀리면 1부 리그 탈락이라는 벼랑 끝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즌 중에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리그에서도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4위에 가까스로 턱걸이한 광주FC. 하지만 이후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승리를 거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해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또 좋은 결과 가져올 거고 1차전은 반드시 승리를 해서 기선제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광주FC. 그동안 응원해준 홈팬들을 위해 좋은 경기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의 운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업 시작 5년 만에 정식 개통된 겁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바다 위 80m 높이에서 케이블카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보는 듯 창밖으로 색다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바닥이 투명해 수십 미터 아래를 볼 수 있는 케이블카는 긴장감마저 감돌게 합니다. 무서워서 못 쳐다보겠어. 개통과 더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한 번씩은 꼭 와서 타볼 만한 것 같아요. 여수 배경이 너무 멋있었고 특히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이처럼 해상 케이블카 안에서는 여수의 풍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바다 위의 전망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엑스포도시 여수에 만들어진 해상 케이블카. 섬과 육지를 잇는 1.5km의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2009년 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5년 만에 정식 개통된 겁니다. 320억 원이 투자된 해상 케이블카는 여수 밤바다를 볼 수 있는 야간 운행도 가능해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수능 시험 만점자가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연계열에서 5개 과목에 응시한 인성고 3학년 박현준 군과 순천 매산고 3학년 정대승 군이 각각 전 과목 만점을 받았습니다. 두 학생은 공통적으로 아버지가 현재 고등학교 교사이고 특히 박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 화제입니다. 국내 전력시장의 운영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빛가람 혁신도시 시대에 막을 올렸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나주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본사 직원과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력거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9번째 입주기관인 전력거래소는 전국의 권역별로 설립된 6개 발전자회사와 함께 가정이나 산업체에 24시간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사업 이권을 주는 조건으로 업자를 시켜 1억 4천만 원어치의 추석 선물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노 구청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이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구청장의 구속 기소로 직무가 중지되면서 동구는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워크아웃 졸업 여부 결정을 앞두고 금호타이어 노사의 단체 교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단체 교섭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내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경력은 150% 지급과 워크아웃 연장 시 임금 반납부 환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임금 피크제 도입 등에 대한 견해가 커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워크아웃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졸업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이달 안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